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유일무이한 초강대국 미국, 그리고 그들이 매년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방비, 그 거대한 제국의 힘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빈틈없는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 이란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서방 세계의 상식적인 정치공학이나 경제적 계산법이라면 국제 금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석유 수출길마저 겹겹이 막힌 이란의 국가 시스템은 진작에 무너졌어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지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결국 지도부는 백기를 든 채 초라하게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현실은 최고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조차 비웃듯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중동 곳곳에 투사하고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댐지대나 질긴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빈틈없는 첨단 방어망을 구축했지만 매일 밤 국경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정체불명의 비대칭적 위협들을 완벽하게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테헤란의 수뇌부들은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선전포고도 내리지 않고 미군과 직접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채 이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지정학적 체스판을 여유롭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조급함을 꿰뚫어 보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수많은 자극적인 보도들, 산맥 깊숙한 지하 요새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이란의 원심 불리기, 그리고 무기급에 도달했다는 우라늄 농축 소식들. 우리는 지금까지 이란이 핵폭탄이라는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과연 언제 핵실험 버튼을 누를지 감시하는데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동 하늘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짙고 무거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미 국방부 심장부에서는 매일같이 긴장감 넘치는 비밀 보고가 이어지고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에는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전단과 거대한 구축함들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운 채 무건의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끊임없이 정찰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촘촘한 감시망조차 온전히 잡아내지 못하는 사막 너머의 깊은 침묵은 오히려 미국 수뇌부에게 더 큰 공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홍해의 핵심 물류 항로가 마비의 위협을 받고 세계 경제의 동맥이 요동치는 2026년의 초입,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기이한 대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란이 미국을 진짜 무기력하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며 서방 세계의 심장부에 근본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진짜 이유는 결코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는 단지 세상의 시선을 끌기 위해 화려하게 비추는 무대 위의 조명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 눈부신 조명 뒤에 짙은 어둠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중앙정보국조차 매일 밤 두통을 앓게 만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교묘하고 정교한 전략적 무기를 서서히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미국의 최첨단 방어망에 잡히지도 않으며 도시를 날려버릴 화려한 버섯구름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천천히 부식시키고 굳건했던 동맹국들 사이에 균열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마침내 중동의 패권 지도를 영구적으로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막히게 조여온 미국의 압박 속에서 이란은 대체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생존력과
치명적인 반격 능력을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CIA와 미 국방부조차 뒤늦게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란의 진짜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의 톱니바퀴를 거꾸로 돌려 모든 혼란의 씨앗이 뿌려졌던 197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의 이란은 지금 우리가 아는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이자 화려한 파트너였습니다. 팔레비 국왕의 통치 아래 테헤란의 거리는 서구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젊은이들로 넘쳐났고 서양의 대중음악이 흘러나왔으며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최첨단 무기를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이란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동맹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그 견고해 보이던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979년 거대한 혁명의 불길이 이란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망명지에서 돌아온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연설 한마디에 수백만의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워싱턴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군사적 밀월 관계는 글자 그대로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서구의 자본주의가 휩쓸고 지나간 거리에 남은 것은 오직 맹렬한 분노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테헤란의 중심부에는 이제 서양식 복장 대신 검은 차도르가 물결쳤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섬뜩하고도 단호한 구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죽음을. 이 짧고 강렬한 구호는 단순한 시위대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반세기 동안 이어질 끔찍한 적대 관계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분노한 이란의 젊은 학생들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영토나 다름없는 대사관이 점거당하고 미국 외교관들이 눈이 가려진 채 인질로 잡혀 끌려 나오는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장장 444일 동안 이어진 이 인질극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중동의 한 국가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깊은 증오를 낳았던 것일까요? 서방 세계의 언론들은 이를 단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비이성적인 광기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던 분노의 뿌리는 종교적 신념 이전에 뼈아픈 역사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1953년, 이란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모사데그 총리를 선출했습니다. 그는 외세가 독점하던 이란의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한 미국 중앙정보국과 영국 정보부는 비밀 공작을 통해 이 합법적인 민주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독재자 팔레비 국왕을 다시 권좌에 앉혔습니다. 미국에게는 성공적인 작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란 국민들에게 그것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부를 빼앗아간 용서할 수 없는 제국주의의 폭력이었습니다. 1979년의 대사관 점거는 과거의 상처에 대한 26년 만의 핏빛 복수였던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 인질극 이후 미국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군사적 타격 대신 그들이 선택한 무기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가혹한 경제 제재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은 확신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미국의 금융망과 단절되고 서방의 기술과 자본 없이 고립된 신생혁명 정부는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껏해야 몇 달, 길어야 몇 년 안에 극심한 내부 분열과 경제난을 견디지 못하고 정권이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곧이어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8년에 걸친 참혹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미국은 은밀하게 이라크를 지원하며 이란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였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하늘에서는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친 절망적인 상황. 미국의 계산대로라면 이란은 이미 지도상에서 지워지거나 백기를 들고 워싱턴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오만하고도 치명적인 오판은 이란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강철처럼 단련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외부의 극단적인 압박과 고립은 이란 지도부와 국민들을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결속시켰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캄캄한 고립무원의 암흑 속에서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제재를 우회하며 끈질기게 살아남는 돌연변이 같은 생존의 기술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의 핏줄을 끊어버리면 몇 달 안에 항복할 것이라 믿었던 미국의 순진한 기대와는 달리 이란은 그 가혹한 제재를 자양분 삼아 반세기 동안 미국을 괴롭힐 독창적이고 소름 끼치는 저항 전략의 씨앗을 깊은 지하에 파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짙은 어둠을 찢고 무인기 한 대가 조용히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MQ-9 리퍼 무인기에서 발사된 헬파이어 미사일이 2대의 차량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그 잿더미 속에는 이란 권력의 2인자이자 중동 전역을 호령하던 전설적인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란의 장군이 미국의 정밀 타격에 의해 타국당해서 암살당한 것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의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쳤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미국과 이란 사이를 이어주던 가느다란 외교의 끈은 언제, 어떻게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일까요?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 2018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오랜 제재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서방 세계와 힘겹게 핵합의를 맺었습니다. 영구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해제받는 상호 양보의 산물이었습니다. 테헤란 시민들은 드디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환호했고 서방 기업들은 앞다투어 이란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중동의 붉은 사막 위로 평화의 봄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단 일방적인 서명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돌연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최고 압박 전략을 가동하며 이란의 숨통을 다시 거칠게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내미는 평화의 손길이나 종이장 위의 서명은 워싱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휴지 조각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은 그 불신에 기름을 붓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결정적 방아쇠였습니다. 이란 전역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들끓었고 수백만 명의 추모객이 거리를 가득 메운 채 피해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가혹한 보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전 세계는 곧바로 수백 대의 전투기가 이란과 미군 기지 사이를 오가며 피비린내 나는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솔레이마니의 죽음 직후 이란 군사 수뇌부에 굳게 닫힌 밀실에서는 감정적인 복수 대신 지극히 차갑고 계산적인 전략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정면으로 전쟁을 벌인다면 압도적인 화력 차이로 이란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반격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며칠 뒤
이라크에 위치한 미군 주둔 기지인 아인 아라사드에 이란 영토에서 날아온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이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정 국가가 미군 기지를 향해 공식적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지가 초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으로 직사한 미군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전면전을 피할 수 있도록 공격 전 여러 비밀 경로를 통해 미리 대피하라는 경고를 보냈던 것입니다. 화려한 미사일 쇼로 자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달래면서도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 보복 명분을 교묘하게 제거해버린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바다가 된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을 보면서도 워싱턴은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규모 보복 폭격은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사자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이란의 정밀 타격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그날 밤의 데이터로 뼈저리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력 충돌의 벼랑 끝에서 이란은 막강한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면전 대신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새로운 전쟁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도 정규군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하 전선을 활성화했습니다. 미국의 레이더망과 첨단 정찰 위성이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솔레이마니가 평생을 바쳐 중동 전역에 거미줄처럼 구축해놓은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군대가 일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입니다. 워싱턴의 기묘한 침묵은 단순한 평화의 징조가 아니라 수조 원짜리 폭탄으로도 타격할 수 없는 유령 같은 거대한 적과 마주했다는 뼈아픈 당혹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4년 혹은 8년마다 거대한 정치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이 될 때마다 이전 정권이 세워둔 중동 정책은 하루아침에 뒤집히고 국제적인 합의조차 쉽게 파기됩니다. 오바마의 유화책, 트럼프의 극단적인 압박, 그리고 202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요동치는 미국의 전략은 마치 방향타를 잃은 거대한 함선과도 같습니다. 반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가장 깊고 견고한 중심부에는 무려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채 권력의 정점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그는 서방의 지도자들처럼 선거를 의식하거나 단기적인 여론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숱한 암살 시도와 파괴적인 전쟁,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경제 제재를 모두 겪어낸 하메네이는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조급함과 내부 정치의 분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4년짜리 단기적인 전술을 짤 때 하메네이는 반세기 앞을 내다보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의 말들을 조용히 움직여왔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시선 아래 이란은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 변화를 견뎌내는 끈질긴 생명력을 배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이 무서운 전략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손과 발은 결코 평범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란에는 국경을 수비하는 정규군이 따로 존재하지만 권력의 진짜 핵심이자 서방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이들은 국가 안의 국가이자 이란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극단적이고 철저한 무력 집단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해외의 비밀 공작과 대리전 수행을 전담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쿠드스군은 중동 전역에 걸쳐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설계한 장본인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혁명 수비대를 종교적 신념에 미쳐 총을 들고 사막을 뛰어다니는 광신도 집단쯤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서방 언론 역시 그들을 무자비한 무장 세력으로만 묘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 국내 총생산의 엄청난 비중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 제국입니다. 통신, 건설, 에너지 인프라는 물론이고 주요 항구와 국경의 밀수 루트까지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은행과 기업들을 향해 숨막히는 금융 제재를 가할 때마다 혁명 수비대는 그들이 구축해 놓은 방대한 지하 경제망과 검은 돈의 흐름을 통해 국가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혈액을 공급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가혹해질수록 이란 민간 경제는 피폐해졌지만 역설적으로 밀수와 암시장을 통제하는 혁명 수비대의 권력과 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2020년 쿠드스군의 전설적인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사망했을 때 워싱턴은 마침내 뱀의 머리를 잘랐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혁명 수비대는 머리를 자르면 두 개의 머리가 돋아나는 전설 속의 괴물과 같았습니다. 새롭게 쿠드스군의 지휘봉을 잡은 에스마일 가하니 사령관은 전임자처럼 화려하게 무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림자 속에 숨어 훨씬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직접적인 군사 보복 대신 미국의 목줄을 천천히 조여 숨막히게 만들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네트워크를 중동의 땅속 깊은 곳에서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중동의 지도는 눈에 보이는 국경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거대한 항공모함을 앞세워 바다를 호령하고 있지만 정작 그 바다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이란은 단 한 명의 정규군도 국경 밖으로 파병하지 않고서도 이스라엘의 국경을 봉쇄하고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기적에 가까운 비대칭 전력의 핵심. 그것이 바로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직조해낸 거대한 그림자 군단. 이른바 저항의 축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이라크와 시리아 곳곳에 점조직처럼 퍼져 있는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들은 국적도 활동 무대도 다르지만 단 하나의 거대한 뇌수, 즉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의 통제를 받으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문어발과 같습니다. 특히 202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예멘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후티 반군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예멘의 반군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해상혈관인 홍해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최첨단 군함들이 홍해로 긴급 전개되었고 매일 밤 예멘의 반군 기지를 향해 맹렬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압도적인 화력 앞에 반군이 곧 무릎을 꿇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해전은 애초에 미국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철저하게 계산된 기형적인 소모전이라는 점입니다. 후티 반군이 날려보내는 조잡한 무인기 한 대의 가격은 고작 수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싸구려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쏘아 올리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수십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군의 첨단 무기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막대한 전비가 사막의 모래처럼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반군이 쏘아 올리는 저렴한 무기들이 세계 최강대국의 국방 예산을 갉아먹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역사상 가장 기괴한 경제적 비대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수뇌부는 경로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테헤란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분해된 미사일과 무인기 부품을 작은 어선에 숨겨 은밀하게 예멘으로 밀수했고 조립 기술과 목표물 타격 좌표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했습니다.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당장 이란 본토의 심장부를 폭격해 뱀의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란은 교묘하게도 직접적인 개입의 물증을 남기지 않는 그럴듯한 부인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란의 본토를 타격하는 순간 중동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십만 명의 저항의 축 민병 대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은 곧 걷잡을 수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이자 글로벌 경제의 완전한 파국을 의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감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다는 그 치명적인 딜레마를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무기 삼아 대리인들의 등 뒤에 숨어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미국의 피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매일같이 날아다니는 홍해의 요격 미사일, 섬광과 중동의 매연에 쏠려 있을 무렵 서방의 정보망이 뼈아프게 놓치고 있던 거대한 맹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중동의 화약고만 바라보며 조마조마해하던 바로 그 시간. 중동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라시아 대륙의 차가운 어느 밀실에서는 세계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바꿀 은밀한 서명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철저히 고립되어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비웃듯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제국들과 손을 맞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 명단은 마치 끝없는 두루마리처럼 길고 촘촘했습니다. 은행, 선박, 항공사, 심지어 국가 지도부의 개인 자산까지 달러화가 스치는 모든 길목이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국제금융통신망인 스위프트에서 이란의 이름이 지워졌을 때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이란 경제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단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국가 수입의 절대적인 생명줄인 원유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며 이란의 석유를 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길목마다 미 해군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었으니 이란의 원유 저장고는 넘쳐나다 못해 터져버릴 지경에 이르러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망과 정찰기들이 밤낮으로 바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깊은 밤 대양 한가운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작전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의 유령 함대입니다. 위치를 알리는 선박 자동식별 장치를 끄고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수백 척의 낡은 유조선들은 지도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 선단은 망망대의 한가운데서 국기를 바꿔달고 선박의 이름을 새로 페인트 칠하며 철저히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조차 숨은 캄캄한 밤, 파도를 타며 두 척의 거대한 배가 나란히 붙어 수백만 배럴의 검은 황금을 남몰래 옮겨 실었습니다. 미국의 눈을 속인 이란의 피와 땀은 그렇게 아시아의 거대한 공장들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한 밀수만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목조르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진정한 배경에는 유령 함대가 실어 나른 석유를 엄청난 규모로 사들인 거대한 배후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동방의 거대 권력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는 동안 이란은 조용히 동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서방의 경제 패권에 대항하는 신흥경제국 연합인 브릭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달러라는 절대 반지를 쥔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 없는 그들만의 완전히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소형 지역 은행들은 미국의 금융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에 제재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고, 이란의 원유 대금은 달러 대신 위안화나 물물 교환의 형태로 테헤란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와는 첨단 군사기술과 자원을 교환하며 서방의 포위망을 비웃듯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연대를 다졌습니다. 미국의 가혹한 압박은 오히려 이란을 유라시아 대륙의 반미 연대에 합류시키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은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고안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재의 벽은 동방의 거대한 우회로 앞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방국들의 무기날에 은밀히 합법화된 석유 판매 대금은 이란의 텅 빈 국고를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금고에는 굶주린 국민들을 먹여 살릴 식량 대금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막대한 검은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이란의 경제 붕괴만을 고대하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던 그 시간, 테헤란의 지하 깊숙한 군사연구소에서는 수조 원의 돈이 투입된 첨단 무기들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2026년 중동의 밤하늘은 매일같이 거대한 불꽃놀이를 연상케 하는 섬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빛은 아름다움이 아닌 현대전의 가장 기괴하고 섬뜩한 모순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단돈 2천만 원에 불과한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만들어진 조잡한 무인기를 날려버리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한 발에 20억 원이 훌쩍 넘는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려야만 합니다. 이 압도적이고 기형적인 비용의 교환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서방 세계가 그토록 자랑에 마지 않던 첨단 방어망의 한계를 철저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 제재로 인해 최신 전투기를 단 한 대도 수입할 수 없었던 이란은 일찌감치 전통적인 공군력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비웃음을 사며 먼지 쌓인 낡은 창고에서 오직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무기를 조립해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내며 느릿느릿 날아가는 둔탁한 비행체. 샤헤드 무인기는 어느새 중동의 사막을 넘어 유럽의 전장까지 날아가며 현대전의 교리를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 군사력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싸구려 무인기를 벌떼처럼 날려보내는 물량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방의 정찰 위성들이 사막 곳곳에 숨겨진 무인기 공장만을 뚫어져라 감시하며 안도하던 2026년 초, 이란은 산맥 깊숙한 지하 미사일 기지에서 인류 군사 기술의 판도를 바꿀 경악스러운 무기를 세상에 꺼내 놓았습니다. 바로 음속의 15배로 비행하며 대기권 밖에서 자유자재로 궤도를 수정하는 파타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극초음속 무기의 등장은 단순히 이란의 무기고에 강력한 장난감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어 구축해 놓은 철벽 같은 패트리어트 방공망과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자랑거리인 아이언돔 시스템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끔찍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레이더가 이 맹렬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슈퍼컴퓨터가 궤적을 계산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이란의 무기는 이미 목표물의 심장부에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어버립니다. 방패가 아무리 두껍고 견고하다 한들 창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와 방향을 틀어버린다면 막아낼 방도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철저히 고립된 채 굶주리면서도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가장 완벽한 방패를 단번에 뚫어버릴 단 하나의 날카롭고 치명적인 창을 조용히 벼려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던 서방 세계의 무적 방어망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셀 수 없이 쏟아지는 싸구려, 무인기대가 먼저 날아가 방어망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값비싼 요격 미사일의 실을 말려버리면 그 틈을 노려 절대 요격할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끔찍하고도 완벽한 전술. 이것은 거대한 제국 미국이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숨이 턱 막히는 비대칭 전력의 공포였습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은 미국으로서는 결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잎에 빠진 것 같은 파괴적인 소모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의 어느 고요한 밤, 미 국방부의 중앙통제실과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에 설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가 일제히 피를 토하듯 붉은 빛을 뿜어내며 미친 듯이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붉은 불길과 빗발치는 사이렌 소리 앞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지휘관들은 처음으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2026년 모든 긴장이 한 점으로 수렴되는 중동의 거대한 화산 분화구 위에서 전 세계는 숨막히는 죽음의 무도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막의 붉은 모래바람 너머 이란의 중부 내륙 자그로스 산맥 깊은 곳에는 그 어떤 정찰 위성의 렌즈로도 꿰뚫어 볼 수 없는 거대한 비밀 요새가 숨겨져 있습니다. 포르도 지하 핵시설. 이곳은 단순히 땅 밑에 지어진 벙커가 아닙니다. 단단한 화강 안반 아래 수백 미터 깊이에 요새화된 이 시설은 미국이 자랑하는 수십 톤짜리 최첨단 지하 관통 폭탄을 수십 발 쏟아 부어도 생채기조차 낼 수 없는 철벽의 철옹성입니다. 그 철저한 어둠 속에서 이란의 원심불리기들은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며 죽음의 물질을 정제해내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조차 쫓겨난 상황에서 2026년 현재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파악한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는 무기급인 90%의 턱 밑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통계를 넘어 인류를 향한 섬뜩한 카운트다운입니다. 핵폭탄 한 개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은 이제 몇 년이나 몇 달이 아니라 그럼새 단 몇 주 단위로 좁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수뇌부는 당장이라도 전투기를 띄워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백악관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의 하늘에는 매일 밤 공습을 대비하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워싱턴의 펜타곤 전쟁 상황실은 매 순간 피를 말리는 비상회의가 열리며 팽팽한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론이 이란의 핵폭탄 제조 임박설을 떠들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란 수뇌부의 진짜 목표는 당장 핵 버튼을 눌러 세상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폭탄을 완성해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것보다 폭탄을 완성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 이른바 핵문턱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수백 배는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폭탄을 만드는 순간 그들은 전 세계의 적이 되어 파멸을 맞이할 수 있지만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임박한 시간표를 쥐고 흔들 때는 미국과 서방 세계 전체를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앉혀놓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궁극의 면책 특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라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도 그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초강대국의 무릎을 꿇리려는 고도의 전략적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미치게 만드는 것은 이란의 원심불리기가 아니라 그들이 마주한 선택지가 모두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워싱턴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전면적인 군사 타격입니다. 하지만 미군의 폭격기들이 자그로스 산맥에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 중동 전역에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저항의 충민병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에 수만 발의 미사일을 비오듯 쏟아부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은 즉각 기뢰로 봉쇄될 것이고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0%가 증발하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를 훌쩍 넘어 세계 경제를 순식간에 대공황의 돔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카드는 무엇일까요? 폭격의 후폭풍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쥐는 것을 눈뜨고 용인하는 꼴이며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우방국들이 앞다투어 핵무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들어 중동의 지배권 전체를 영원히 상실하는 파국을 의미합니다. 때리면 전면전과 경제 붕괴, 안 때리면 패권의 몰락과 핵 확산. 이것이 바로 이란이 수십 년간의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미국을 끌어들인 완벽하고도 잔혹한 체크메이트입니다. 선택의 시간은 무자비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군 수뇌부의 모니터에는 이란 전역의 미사일 기지에서 지하 덮개가 열리고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발사 각도를 세우고 있다는 끔찍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오판, 단 한 발의 우발적인 총성만으로도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불바다 속으로 던져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세계의 운명이 결정될 이 숨막히는 벼랑 끝 대치 상황.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미국 대통령의 책상 위로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철저히 암호화된 한 통의 비밀 외교 문서가 급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계획과 미국의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이란 최고위층의 섬뜩하고도 기만적인 최후 통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 앞에서 세계의 운명은 그 얇은 종이 한 장에 내맡겨졌습니다. 2026년 백악관 오벌 오피스 책상 위에 놓인 그 암호화된 비밀 문서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파국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활시위는 간발의 차이로 끊어지지 않았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핵전쟁의 카운트다운은 일단 멈춰섰습니다. 테헤란의 한가운데로 미군 해병대가 상륙하는 일도 없었고 이스라엘이나 이란의 하늘 위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섬뜩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고 서방의 뉴스 앵커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위기가 지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 세계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워싱턴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달러와 미군의 피를 흘려가며 중동 모래사막 위에 세워둔 거대한 패권의 모래성은 어느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정규군을 동원한 전면전이라는 미국의 동무대 대신 전쟁도 평화도 아닌 그 모호한 경계선,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거대한 코끼리인 미국을 대치대로 끌어들여 서서히 진을 빼놓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색지대에서의 패배가 미국에게 남긴 상처는 단순히 체면을 구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후폭풍은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을 맹신하며 든든하게 방파제 역할을 해주던 중동의 핵심 동맹국들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친미 산유국들의 왕실 수뇌부들은 홍해를 마비시키고 첨단 방공망을 뚫어버리는 이란의 그림자 군단 앞에서 미국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주저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수조 원어치의 무기를 사들여도
결국 위기의 순간에 미국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중동의 외교 지형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맹방이었던 국가들이 워싱턴의 눈치를 보며 은밀하게 테헤란에 화해의 사절단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오직 생존을 위해 어제의 철천지원수와 손을 맞잡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을 철저히 고립시켜 굶겨 죽이려던 미국의 최고 압박 전략이 산산조각 났음은 물론이고 역으로 미국이 중동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은 치명적인 자충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권력의 이동은 척박한 사막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정치 게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쏘아 올려진 이란의 전략적 승리는 보이지 않는 나비 효과가 되어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의 지갑과 일상을 직접적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을 쥔 이란의 통제력이 강해질수록 전 세계의 해상 물류망은 만성적인 동맥경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후티 반군의 드론을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해야만 했고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류비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브릭스와 연대한 이란이 원유 결제 시장에서 달러의 지위를 서서히 무너뜨리면서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 시스템마저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발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가격의 요동은 고스란히 전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치솟은 물가에 한숨을 쉬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그 보이지 않는 실타래의 끝에는 바로 미국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생존 게임을 벌여온 이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만이 전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중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전 세계인의 통장과 식탁 위에서 피비린내나게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대결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앙숙 관계를 넘어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규칙과 질서가 붕괴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제재와 군사적 위협이라는 낡은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2026년 오늘 서방 세계는 역사상 가장 뼈아프고 씁쓸한 교훈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국가를 향한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압박이 결코 무조건적인 항복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오히려 그 숨막히는 제재의 사슬은 대상을 죽이기는커녕 모든 종류의 경제적 독극물과 군사적 위협에 완벽하게 면역력을 갖춘 무시무시한 돌연변이 괴물로 진화시켜버렸습니다. 이란은 세계 최강대국이 퍼붓는 맹렬한 폭풍 속에서도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휘어지며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적인 오만함에 빠져 압도적인 힘의 논리만을 맹신할 때 중동의 척박한 모래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이란은 비대칭 전략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생존의 교본을 전 세계에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의 진앙지는 테헤란이나 워싱턴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보여준 기괴하리만치 경이로운 생존력과 반격의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방의 헤게모니에 억눌려 있던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묵직한 영감과 은밀한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재를 비웃으며 구축한 그들만의 그림자 경제망, 그리고 최첨단 요격 체계를 무력화시킨 싸구려 무인기 전술은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피말려 죽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미국의 단극 체제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신호탄인 셈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견고한 세계관이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굳건한 안보를 보장받고 달러라는 기축 통화 체제 위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하며 번영을 누려온 국가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이란의 기형적인 승리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제재는 얼마든지 우회될 수 있고 수조 원짜리 첨단 무기는 값싼 비대칭 전력 앞에 무기력해지며 맹방의 안보 약속은 자국의 정치적 이익 앞에서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이어진 이란과 미국의 핏빛 체스 게임을 지켜보며 하나의 거대하고도 섬뜩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무기로 세계를 통제하던 유일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각자가 각자의 맹수들과 연대하며 짐승처럼 살아남아야 하는 야생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무기 삼아 이 혹독한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2026년의 한가운데 어쩌면 진정한 공포는 저 멀리 중동의 화약고가 아니라 내일 당장 우리의 일상을 덮치며 다가오고 있는 알 수 없는 거대한 혼돈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